우리 국민의힘의 엑스맨, 1호 엑스맨,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한번 또 고마움을 토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제목처럼 양문석 폭삭 망할 가능성 매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당선되면 사실 안 되겠죠. 근데 백보 양보해서 정말 안타깝게 장성민 후보를 이기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재보궐선거가 거의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네, 민주당 양문석 쫄딱 망할 듯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비를 뚫고 우리 서울에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로 1단의 전문가들이 찾아갔습니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있는 감사들과 검사들과 또 행안부의 요청을 받은 금감원 감사들이 현장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새마을 금고 측에서는 용도 외 자금 사용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대출 회수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강남 아파트 사랑이 이 정도로 강한지는 알았죠. 제가 아마 참 그렇습니다. 참 우리 자유우파들은 욕망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욕망을 사람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다만 그 욕구가 지나쳤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폐해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규제하는 측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를 하고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유의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선을 지켜라 라고 하는 식의 접근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아예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욕망 자체를 불법화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컨대 성매매 특별법 이런 걸로 해서 성매매 자체를 불법화시켜버리고 또 부동산 자체도 부동산 집은 리빙 사는 곳이지 그리고 사는 곳이지 사고 팔고 하는 투자의 대상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가구, 2가구, 3가구 하면은 3가구 취득세 중과세에서 취득세를 매매가의 12%로 한다든가 아니면 3가구의 어떤 그런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가지고 양도 차익의 75%씩 사실상 나라가 다 그 수용해 가버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억압적 부동산 정책을 편 결과 어떻게 돼버렸어요? 문재인 때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올라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현미가 뭐래요? 그때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면은 하루아침에는 빵이라도 구워낼 수 있을 텐데 못돼서 미안하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 놓고는 걔네는 뭐라고 했어요? 참. 한겨레 신문에 있던 기자 김의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여서 청와대 대변인이 기가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니까 자기 살던 집 가지고 돈을 만들고 또 탈탈 털어서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 국민은행 한 지점에 사모님 보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대출 받게 한 다음에 흑석동에다가 20몇억짜리 상가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밝혀지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 흑석도사님께서 이거 팔아가지고 남는 거 있으면 기부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의 직을 유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어떻게 했죠? 남는 돈 가지고 서초동에 또 아파트를 사셨더라고요. 그게 좌파입니다. 그게 좌파. 누가 자기들더러 2주택 하면은 하나 팔아라고 누가 하늘에서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그게 헌법입니까? 어느 정도 그게 규제가 되고 합당한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1가국은 2가국은 그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지나치고 그게 정말
전세 사기가 될 정도의 어떤 갭 투자를 해서 사람들한테 불법성이 있을 만큼 피해를 입히면 그거는 합당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하는 그거를 못하게 하고 지들은 뒷구녕으로 다 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바로 양문석 아닙니까? 양문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문석이 누굽니까? 지난 문재인 때에 저도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이었어요. 나으리였단 말이에요. 나으리, 차관급 나으리. 그런 사람이 2019년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놔요. 강남 부동산이 팍팍 뛰니까 더 이상 강남 부동산을 빚내서는 못 사라고 하면서 1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한 담보대출을 막았어. 그러니까 이 양문석이는 어떻게 했냐. 2020년 바로 그 부동산 대책이 있고 난 바로 직후죠. 자, 이제 열받아가지고. 잠원동에 있는 4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41평이라고 나오는데 그 한신 4차 암만 찾아도 41평 없어요. 뭐 만약에 그 사시는 분이 있으면 41평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흑석도사는 26억인데 이건 31억이 31억. 31억도 그 중에서 6억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가지고 집 산 사람 여기 다 나오보라고 해. 대한민국 5천만 인간들 중에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가지고 집 산 사람 다 나오보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커피 쿠폰 날려줄게요. 아니 아무리 부동산이 뛴다고 하지만 6억이나 된다는 돈을 지인한테 또 오늘 보니까 5억 빌려서 11억을 빌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1억을 대출해가지고 돈 그거 다 갚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1억 제가 보니까 11억 필요한 돈은 11억인데 11억 2천을 대출했는데 그 2천이 제가 모르지만 추정컨대 작업 대출에 브로커한테 준 뒷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저는 제기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 업계의 관행이 작업 대출의 관행이 그런 거니까. 물론 그게 아니고 그 돈이 이자까지 해서 그런 사채업자하고 지인들한테 빌렸다는 5억에 대한 이자로 갚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작업 대출의 통상적인 예에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돈이 작업 대출했던 사람들한테의 어떤 그런 수고비로 나갔을 가능성이 그럴 의혹이 강하게 추정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문석이 지금 무슨 전략을 구사를 하냐 하면은 흑석도사 김의겸 전략을 구사하는 건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흑석도사가 그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팔아가지고 그거 기부하고 팔겠다고 하고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똑같은 소리 지금 양문석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팔아가지고 남는 거 기부한다고 했는데 그 지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만히 있으면은 대출 회수를 하고 회수하려고 하면 팔아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떡해? 그거 경매 들어가. 강제로 팔릴 거라고. 그거를 예측하고 법률가들과 상의한 다음에 선제적으로 먼저 내가 그런 걸 당하기 전에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당장 팔리냐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호갱노노 가가지고 두드려보고 네이버 가가지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가가지고 2020년 8월 달에 매매했던 거 딱 하면은 잠원동 한신 4차 41평 딱 치면은 31억 몇천 딱 나온단 말이에요. 12층인가? 요즘 그런 세월입니다. 그거 누가 사겠어요, 지금? 물론 개딸들 사줄 수가 있겠지. 개딸 중에 돈이 많으신 강남 좌파가 사주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 1가구 2주택 가면서 사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벌써 지금 31억 내놨는데 지금 호가가 4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한 9억, 10억 정도 이미 차익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5억 마이너스 해가지고 싸게 던지면 살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욕먹은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참
경매로 나온다에 제가 500원 있나? 네. 경매로 나온다에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진짜. 주머니를 따졌더니 500원이 없고 어제 MBN 갔던 우리 주차권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화이팅! 양문석. 문석이 형님, 화이팅! 자, 이어서 민주당의 또 다른 스타, 김준혁. 제가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우리가 양준혁은 홈런 타자. 너무나 좋은데, 예. 김준혁도 우리 연일 홈런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꼬리도 살짝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 불가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그 국민의힘의 엑스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자, 잠시만요. 김준혁.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보자, 잠시만요. 김준혁이, 그래요. 김준혁이 미군정 시에 이화여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위안부로 이용했다. 한마디로 이화여대생들이 위안부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니까 아니 왜 다 잘라버리고 나 그거 다 사료 있어 라고 하면서 뭘 됐는데 사료를 암만 찾아봐도 위안부로 돼 있다는 말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위안부가 뭡니까? 말이 위안부인 것이지. 그러니까 매춘굴에 이화여대생을 던져 넣었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학자는 사회과학자인 거 아닙니까? 사회과학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비스드비리하게 해서 마구 던지는 거는 학자가 아니고 사이비 아닙니까? 사이비 학자가 학장님입니까? 사이비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사이비 종교가 진짜 종교입니까? 왜 사회에서 사이비 목사, 사이비 종교가 배척당합니까? 사이비 비슷하지만 다른 것 아닙니까? 비슷하다고 그게 매춘하고 다 했는 겁니까? 입이 뚫렸다고 마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아니 여성단체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화여대는 공식적으로, 이화여대도 사실은 빨리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화여대도 4일인가 지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후보 사과하라 플러스 사퇴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화여대 동문들이 부글부글 끓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민주당 근처에 있는 그 많은 여성단체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준혁 후보와 동조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오후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방송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 그때 얘기한 거 생각나시죠? 제가 이 이슈를 하면서 서민의 영원한 달이라고 주장하는 서영교는 뭐 하는 것이며, 최민희는 뭐 하며, 또 안 누구야?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는 안기령은 뭐 하는 것이며, 참 진짜 동조하는 겁니까? 정말 좀 답 좀 해주세요. 그걸 들었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라고는 이화여대 나온 것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 나으리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다고 하는 서영교, 인재근, 그리고 또 최민희, 이런 분들 답을 하시라. 안 그러면 동조하는 것이냐? 묻는 것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결국
참, 그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들은 보편적인 어떤 그 커먼 센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그 힘 내지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스스로 같이 부끄러워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얼굴을 잘 못 들고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저짝 사람들은 자기들 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오거든 그렇게 얘기해도 입 싹 닫고 있고 박원순 그렇게 하면은 고소한 사람이 잘못됐으며 그 피해 입었다는 게 피해 호소인이다라고 하면서 2차 가해하는 그게 무슨 여성단체입니까? 네, 우리 꽃중년님 제가 잊고 있었던 강선우도 나왔습니다. 네, 서영교, 안규령, 최민희, 강선우, 인재근 뭐 예. 그래요. 학자는 개뿔 이미영님. 제주에도 이대 분들 많습니다. 정말 상식을 가지시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말 상식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잠재적 민주당 예비 후보군들로 불리우는 상당수 좌파 여성 단체에서는 그냥 입이 싹 닫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선거 지난다 라는 생각 아닙니까? 당신들 자격 없다라고 스스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반성 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예, 뭐 속상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번엔 화이팅! 김준혁 좋습니다.